지난 시간에 우리 지수함수가 아이겐 펑션이다 라는 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함수가 들어가면 hs 곱하기 exponential st가 나오는데, 물론 hs가 존재한다는 조건 아래서죠. hs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hs를 존재하게 하는 s가 있으면 그때 exponential st가 아이겐 펑션이고 hs가 아이겐 밸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형대수 공부할 때 봤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이야기랑 같은 개념이지요.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3장이죠. 3장이 우리의 급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속시간, 이산시간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때 S가 J, K, 오메가 제로인 경우를 다루어요. 이산시간에서는 그에 상관한 얘기가 있을 텐데, 연속시간 이야기만 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exponential j, k, 오메가 제로 t가 아이겐 펑션인 경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의 조합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출력은 시스템이 선형시 불변이므로 그런 것들의 조합이 이런 출력에 가지고 선형성을 이용을 해서 하면 AK, H, JK, 오메가 제로, exponential JK, 오메가 제로 T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3장에서 할 이야기고, 바로 이것이 뭡니까? exponential JK, 오메가 제로 T이라는 게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라는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의 모음이죠. 이런 것들의 조합이 X라는 얘기니까, 다시 말해서 X란 그냥 주기가 이런 GT인 주기함수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네. 오른쪽도 마찬가지 주기의 주기함수예요. 다만 각각의 정연파 성분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스템이 선형시 불변이라서 그렇습니다. 4장은 S가 J, 오메가인 경우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S가 J, 오메가라는 건 뭘까요? 그냥 정연파들의 조합인데, 3장에서처럼 라지 T라는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의 조합이 아니라 그냥 정연파들의 조합이에요. 근데 우리가 1장에서 공부했을 때 확인했듯이 정연파 2개 더한다고 해서 주기함수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주기신호 2개 더해서 주기함수가 나오려면 두 주기의 비가 유리수이어야 하니까, 정연파 2개 더하면 눈으로 보기에 주기성이 눈에 띌지 몰라도 주기함수가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말까지 했죠. 어쨌든 이런 정연파들의 조합인데, 정연파들을 그냥 주기를 공유하지 않는 정연파들의 조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될 거냐 하면, 뭔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력도 그에 해당하는 뭔가 나오겠죠. 쓰진 않겠습니다. 이게 풀이의 급수에 관한 이야기고, 이게 풀이의 변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풀이의 급수를 이야기하는 3장이나 풀이의 변환을 이야기하는 4장이나 기본적으로는 exponential j 오메가 t 꼴의, 즉 정연파 형태의 지수함수, 정연파 형태의 아이겐 펑션을 다루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3장에서는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 4장에서는 그냥 정연파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x가 어떤지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죠. 3장에서 연속시간, 이산시간 다 묶어서 얘기하고 있고요. 4장은 연속시간 이야기만 하고 있고, 4장의 이산시간 버전이 5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건너뛰어서 9장에 오면 그냥 S가 그냥 S예요. 씁시다. 앞에서는 그냥 허수 부분만 있는 거였는데 S가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 꼴이에요. 그러니까 실수 부분까지 있는 S가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 꼴인 경우가 9장의 주제인데 이게 바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이산시간 버전이 10장에 나와요. 3장에서 풀이의 급수, 연속시간, 이산시간 묶어서 얘기하고 그거를 4장에서 주기를 공유하지 않는 정연파들의 조합으로 주어진 신호를 표시하는 식으로 확장이 되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확장되는 건 아니고 4장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에너지 신호의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돼요. 어쨌든 S가 그냥 J오메가인 경우가 4장에서 할 거고 그것의 이산시간 버전이 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보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수함수를 확장하고 싶어요. 그게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이산시간 버전이 10장에 나와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자, 이제 3장에 집중을 하죠. S가 JK 오메가 제로 그런 것들의 조합,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을 더한 거니까 그냥 똑같은 주기를 갖죠. 그래서 주기가 라지 T인 주기 신호를 이렇게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문제가 3장의 주제고 이렇게 표시된 것을 풀이의 급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정리를 해보면 요것을 그 exponential j k 오메가 제로 t를 파이 k t라고 놓을게요. 주기가 고정이 되면 기본 주파수 오메가 제로가 고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있는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은 직류, k가 0이면 직류죠. 그 다음에 k가 1이면 바로 기본 주파수에 해당하는 거, k가 2면 2차 기본 주파수가 2배가 되니까 주기는 2분의 1. 역시 주기를 공유하죠. 그래서 그런 파이 k들의 조합으로 주어진 신호를 표시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xt를 ak 파이 kt k는 마이너스 1에서 1대까지 이렇게 표시하는 게 풀이의 급수 전개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주기 신호가 다 이렇게 풀이의 급수 전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풀이의 급수 전개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풀이의 급수 계수 AK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좌표 축이 서로 직교할 때 계수 구하는 게 쉽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가 직교한다는 것은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다 라는 걸로 정의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벡터 대신 지금 있는 건 뭐냐면 파이 k라는 정연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벡터의 의미를 선형대수에서 얼마나 차분하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선형대수에서 본 벡터의 의미를 떠올리면 함수랑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벡터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똑같은 대수적인 규칙을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적절히 내적을 정의하면 이 문제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우리가 했던 문제랑 다르지 않아요. 다만 좌표축이 무한히 많다는 것만 다를 뿐이죠. 물론 이제 좌표축이 무한히 많은 경우와 딱 n개 있는 경우는 사실은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좌표축을 정하고 그 좌표축의 성분을 찾고 좌표축 정하고 좌표축의 성분을 찾고 하는 문제는 좌표축이 무한히 많이 있다는 거 빼면 바로 익숙했던 그 문제예요.
그리고 그 좌표끼리 서로 직교할 때 바로 개수 구하기 쉬웠던 거 여기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 k들이 직교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라는 표현이 그러네. 잘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 알파라는 벡터와 유클리드 공간에서 알파라는 벡터와 베타라는 벡터가 있을 때 요 내적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알파 트랜스포즈 베타로 정의합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알파, 베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그 n바이언 벡터가 아니라 예컨대 급수면 마찬가지로 내적 정의할 수 있겠지. 같은 위치에 있는 거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많이 있으면 무한히 많이 더하는 거지. 알파, 베타가 이런 벡터가 아니라 예컨대 함수면 같은 위치에 있는 거 곱해서 더하는 걸 어떻게 보면 돼요? 그냥 같은 독립변수에 대해서 곱하고 적분한 걸로 쓰면 되겠죠. 그렇게 내적을 함수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도 만약에 유클리드 공간에서도 이게 실수 벡터가 아니라 복소수 벡터라면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내적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서 스타는 켤레복소수 취하고 트랜스포즈 하는 거예요. 켤레복소수 취하는 이유는 자기끼리 내적하면 크기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켤레복소수 취하지 않으면 두 개의 복소수 곱하면 하나의 복소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곱 대신에 x의 크기의 제곱은 x가 복소수면 x의 켤레복소수와 x를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켤레복소수가 등장을 해요. 켤레복소수 등장하는 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복소수 우리 여기서 파이 k는 지금 복소수 함수니까 그래서 켤레복소수 당연히 등장을 해야 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다 더하는 건 여기선 적분이죠. 이렇게 내적을 정해요. 그리고 이 내적이 0이면 두 개의 벡터가, 두 개의 함수가 직교한다 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 k의 특성상 직교성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떠올리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sin 오메가 제로 t와 sin 2오메가 제로 t 곱해서 적분하면 0 돼요. sin 오메가 제로 t와 코사인 3오메가 제로 t 곱해서 적분하면 0 돼요. 주기가 이렇게 주파수가 정수배되면 그걸 생각하면 돼요. 결국 exponential jk 오메가 제로 t라는 게 코사인 k 오메가 제로 t와 sin k 오메가 제로 t의 조합인 거니까. 그리고 확인 물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pi kt는 exponential jk 오메가 제로 t예요. pi nt는 exponential j n 오메가 제로 t예요. 파이 nt의 켤레 복소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사인 붙이면 돼요. 이 둘을 곱해요. 이 둘을 곱한 게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요거를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k하고 n이 똑같으면 0에서 t까지 1을 적분하는 거니까 t고 k하고 n이 다르면 그러면 그냥 정연파를 한 주기 동안 또는 여기서 k-n이 1은 아니니까 그럼 정연파를 적분해서 0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k하고 n이 다르면 0, k하고 n이 똑같으면 t. 즉 같은 것끼리 내적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오고 다른 것끼리 내적하면 0이 나오고 이게 뭡니까? 파이 k들이 서로 직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Rn 또는 Cn에서 두 개의 그 내적을 정의하고 내적이 0인 두 벡터가 직교한다라고 말하는 거랑 정확히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함수의 내적을 정의하고 직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파이 k, 파이 n 등은 모두 주기가 라지 t인 주기 함수죠. 라지 t마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딱 t 동안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표시가 한 주기 동안 한다는 거예요. 한 주기 동안 한다는 건데 얘는 그냥 t0에서
t0 플러스 t까지. t0은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요. 한 주기를 선택하는 건 그냥 그야말로 그 t라는 인터벌만 정하면 되는 거죠. 라지 t라는. 그러니까 t형이 어떤 값이든 한 주기 동안 적분하는 걸 이렇게 하면 이게 물론 t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t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냥 t형을 굳이 명시할 필요 없죠. 그때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고 아래천자 t를 쓰는 건 한 주기 동안 적분하면 어디서 시작을 하든 결과는 마찬가지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t0 대신에 0을 선택한 거죠. 이게 미심쩍으면 여러분이 한번 t0에서부터 t0 플러스 t까지 적분해보세요.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주기함수 적분 얘기 나올 때 이렇게 적분의 시작점과 끝점을 명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기만 표시하는 경우는 시작점과 무관하게 한 주기 동안 적분하면 결과가 마찬가지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주기함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파이 k들을 유클리드 공간의 용어를 쓰면 좌표축이에요. 좌표축이 서로 직교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직교하는 좌표축을 사용하면 계수 AK 구하는 게 쉬워져요. 바로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 식으로 구하면 돼요. 일단 답부터 결과부터 얘기하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파이 k축의 성분 ak는 x에다가 파이 k의 켤레복소수를 곱해서 한 주기 동안 적분하고 주기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로 보면 한 주기 동안 적분하되 시작점이 어디든 상관없다는 얘기겠죠. 결과가 마찬가지라는 얘기겠죠. 미심쩍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직교성 덕분이죠. 보겠습니다. 일단 xt 이렇게 생겼죠. xt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오른쪽에 파이 n 스타를 곱한 게 이 식입니다. 맞습니까? 별거 아니죠. 그냥 오른쪽에 파이 n 스타 곱한 거죠. x는 이거고 오른쪽에 파이 n 스타 곱한 거예요. 파이 k하고 파이 n 스타가 있는데 여기서 요 직교성을 생각하면 요 밑에 있는 여식의 양변을 적분하면 우변은 k하고 n이 다르면 사라져요. 왜냐하면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적분을 하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적분을 하면 좌변 적분한 거 그대로 쓴 거고요. 그대로 쓴 거고 우변 적분은 어디 갔나? 우변 적분하면 AK, 파이 K, 파이 N 스타 DT인데 내가 이 더하는 거하고 이 더하는 거하고 뭐 적분 순서 바꿔서 적분 먼저 하고 더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여기서 요거 적분한 게 K하고 N이 다르면 0이니까 요거는 K하고 N이 다를 땐 그냥 더할 것도 없고 K하고 N이 같을 때만 남는 거죠. K하고 N이 같으면 얘가 뭡니까? 얘가 T였죠. 그래서 K하고 N이 같을 때만 남은 게 이거고 이건 뭐 사실 순서 바꾸더란 만큼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K하고 N이 다르면 사라지니까 더할 거 없고 K하고 N이 같을 때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즉 X와 파이 N을 내적하면 TAN이 나와서 AN을 요거 분의 T로 나눠서 구할 수 있겠죠. AN이 그러면 뭐 AK도 그런 거죠. 그래서 X와 파이 K
AK를 내적하고 t분의 1로 나눈 게 바로 AK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확히 우리가 앞에서 이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x를 세 개의 벡터의 조합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때 이 좌표축 E1, E2, E3가 서로 직교한다면 그냥 이 좌변, 우변을 각각 E1과 내적하면 좌변, 우변을 E1과 내적하면 E1축 성분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좌표축들이 서로 직교하면 E1축 성분은 X를 E1과 내적하고 크기로 나누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크기가 1이니까 그냥 내가 크기가 1이 되게 잡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여기서도 E1축 성분을 구할 땐 X와 E1을 내적하고 크기로 나눈 거예요. E2축 성분을 구할 땐 X를 E2와 내적하고 또 E2의 크기로 나눈 거야. 똑같은 표현을 쓰면 되겠죠. 파이 K축 성분을 구할 때는 X를 파이 K랑 내적하고 크기로 나눈 거야. 크기가 T죠. 그렇죠? 같은 얘기죠. 파이들이 직교함으로 파이 K들이 직교함으로 파이 K축 성분을 구할 땐, 즉 AK를 구할 땐 X와 파이 K를 내적하고 파이 K의 크기인 T로 나누면 되죠. 똑같아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런 일을 모든 AK에 대해서 하는데 AK가 유한 게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는 AK가 3차원 공간에서 딱 3개 있었죠. E1, E2, E3 3개의 좌표축의 숫자만 다를 뿐이지 구하는 방식은 직격성을 이용해서 성분 구하는 방식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지금 좌표축이 무한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격성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구하기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좌표축의 개수가 유한할 때는 뭐 이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복잡하게 해서 어떻게든 즉 직격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개수들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해야 될 개수가 무한히 많으면 좌표축이 무한히 많아서 구해야 될 개수가 무한히 많으면 직격성을 이용하지 않고 과연 구할 수 있었겠는가? 어렵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직격성은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별 얘기가 아니라 사인 오메가 제로 t와 코사인 3 오메가 제로 t, 즉 사인 k 오메가 제로 t와 코사인 l 오메가 제로 t, k하고 l이 다르면 곱해서 적분하면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연파들이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이 서로 직교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x가 주기신호면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물론 있는데 표시할 수도 있고 표시할 수 없을 때도 있는데 표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파이 K들이 직교함으로 이렇게 간단히 AK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푸리의 급수에 관한 이야기의 전부예요. 남은 건 언제 이런 푸리의 급수 전개가 가능할까? 그리고 이렇게 푸리의 급수 전개를 하고 났을 때 이렇게 AK들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가 등등의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자, 푸리의 급수의 정의, 존재성은 차치하고 존재성은 아직 그냥 약간 뭐랄까 좀 찝찝한 상태로 놔두고 존재성을 전제하면 개수 구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x가 실수 함수일 때 이 이야기가 이때 이 AK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여러분이 전기회로 시간에 이미 해본 바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이거 순서를 약간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이 강의 자료가 아이템와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 게 이거고 그 다음 게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문제는 요것들이 마이너스랑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x가 아니고 그냥 요 아이템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사인 아닙니다. 자, x가 실수 신호면 x가 주기 신호고 그리고 푸리의 급 전개도 할 수 있고 게다가 실수 신호다라는 조건까지 붙이면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 가정 몇 개 했죠? 주기 신호, 푸리의 급 전개할 수 있고 그리고 실수 신호.
마지막에 실수 신호라는 게 바로 x의 켤레 복소수와 x가 같다는 이야기죠. 그 x가 실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이 이거고, 좌변이 a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ak exponential j k 오메가 제로 t고, 이것이 x고 x의 켤레 복소수는 뭡니까? x의 켤레 복소수는 뭐 별거 아니죠. ak의 켤레 복소수, jk 오메가 제로의 켤레 복소수, ak의 켤레 복소수는 ak 스타라고 놓고, exponential jk 오메가 제로 t의 켤레 복소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x와 x의 켤레 복소수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런 뻔한 등식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제 여기서 k 대신에 뭐 마이너스 k를 대입해 볼게요. 그게 좀 불편하면 k 대신에 마이너스 l을 놔 볼게요. 그러면 k 대신에 마이너스 l을 놓으면 이렇게 되고, l은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되는 거죠. 맞습니까? k 대신에 마이너스 l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적분에서는 적분 상한 바꾸면 부호가 바뀌죠. 근데 이건 적분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더하는 거니까 더하는 거에 상한 바꾼다고 부호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더하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이 더해지는 변수 L, 인덱스 L을 그냥 다시 K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를 얻었냐 하면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K 대신에 L을, 마이너스 L을 놓고 다시 L 대신에 다시 L을 K로 바꾼 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X가 실수라는 조건 아래 이런 식을 얻어요. 근데 봅시다. 얘는 또 얘랑 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A의 K와 A-K의 켤레 복소수가 같은 거예요. A의 K와 A-K의 켤레 복소수가 같은 거예요. 그거는 다시 여기서 K 대신에 마이너스 K를 넣으면 A의 마이너스 K와 AK의 켤레 복소수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X가 실수라는 조건에서 AK의 계수, AK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K가 양수일 때를 알면 음수일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A2를 알면 A2의 켤레 복소수로 A-1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K0일 때 구하고 K가 양수일 때 구하면 음수일 땐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K가 0이면 뭐죠? K가 0이면 뭡니까? 직류죠. K가 1이면 기본파. 이 정연파의 기본 주기가 원래 주기함수의 주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K가 2면 2차 고적파. 즉, 그 2차 고적파의 주기는 기본 원래 함수 주기의 2분의 1. 그러니까 두 주기 반복되는 거지. 원래 신호 X의 주기, 한 주기 동안 파이2는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두 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2차 고접파의 의미인 거지. K차 고접파는 파이 K는 한 주기 동안 정연파가 K주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K가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기본적으로 같은 정도란 얘기예요. 그냥 3차 고접하라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X가 실수 신호가 아니라 복소수 신호면 그러면 K가 양수일 때의 정보만 가지고 K가 음수일 때의 정보를 알 수는 없다는 얘기네. 코사인 K 오메가 제로 T나 마이너스 코사인 K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 T나 코사인 K 오메가 제로 T나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면 K가 양수일 때 알면 음수일 때 아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이야기는 X가 복소수 신호, 실수 신호가 아닐 때에도 막 해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보면 X가 실수일 때만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가 복소수일 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별게 아니라 X가 복소수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따로 띄워놓고 보면 그냥 신호 두 개 뿌리의 급수 전개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신호를 다루는 거니까 K가 양수일 때 안다고 해서 K가 음수일 때까지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떻든 X가 실수 신호면 이런 식의 논리를 거쳐서 K가 양수일 때를 알면 음수일 때 정보를 알고 이건 별게 아니라 K차 고적파를 얘기를 할 때는 K의 절대값이 중요한 거지 K의 부호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AK 이 상태에서 요 조건을 쓰면 이제 뭐 요거 직류성분 놔두고 K가 양수일 때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K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AK exponential JK 오메가 제로 T인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처럼 또 K를 마이너스 L로 놓고 다시 L을 또 K로 바꾸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건 일단 이거 순서 바꾸는 거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K 대신에 마이너스 K를 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걸 묶어 쓴 게 이거죠. 그래서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따로따로 쓴 게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이것만 다시 쓴 거니까 X가 실수라는 조건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X가 실수라는 조건을 쓰면 비로소 여기서 A-K를 AK의 켤레 복소수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비로소 X가 실수라는 거를 쓴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뭡니까? 얘가 얘의 켤레 복소수인 거네. 그렇죠? 켤레 복소수인 거네.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와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더한다는 얘기는 그 복소수의 실수 부분의 2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써놓고 보니까 너무나 당연해. 왜 당연하죠? X 실수라고 했으니까. 허수 부분 사라지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X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얘하고 얘가 같습니다. 얘하고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허수 부분 사라졌습니다. 당연한 거죠. 실수 신호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이 AK, 복소수 AK를 직교 형식으로 AK를 직교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이 AK를 극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AK를 먼저 극형식으로 써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정리를 다시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기서 라지 AK는 뭡니까? 라지 AK는 AK라는 복소수의 크기죠. 그렇죠? 또 이번에는 AK를 이렇게 직교 형식으로 놓고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BK하고 CK는 AK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에요. 즉 AK의 크기인 라지 AK의 실수 부분인 라지 BK, AK의 허수 부분인 라지 CK 모두 K 오메가 제로 T 코사인 사인 폼,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마찬가지죠. 모두 K 오메가 제로 T 라는 주파수 씁시다. 코사인 K 오메가 제로 T 또는 사인 K 오메가 그러니까 AK의 의미를 X가 실수인 경우에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거죠. X가 실수인 경우 AK는 뭐가 썼다가 지워졌나요? 네.
AK의 절대값이나 AK의 실수 부분이나 AK의 허수 부분이나 모두 K차 고조파의 성분, 상대적인 비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연파들은, 이 주기 신호들은 모두 파워 신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코사인 오메가 0t와 코사인 오메가 1t와 2 코사인 오메가 2t, 오메가 1이라는 주파수, 오메가 2라는 주파수 어디가 더 많이 있습니까? 2 코사인 오메가 1t가 코사인 오메가 0t보다 더 많이 있죠. 네, 오메가 0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 성분이 더 많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AK의 절대값을 또는 AK의 실수 부분을 또는 AK의 허수 부분들을 K축에 대해서 쭉 그리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그림을 그려요. 그냥 편의상 AK의 크기, 우리 앞에서 보면 이게 라지 AK였죠. 만 가지고 그렸을 때 예컨대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얘는 직류 성분이에요. K가 0일 때. 얘는 기본파 성분이에요. 기본파 성분은 1차 고조파라고도 얘기를 하죠. 얘는 2차 고조파 성분이에요. 위상은 보지 맙시다. 크기만 봅시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이 푸리에 급수 전개하고 AK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신호는 시간 영역에서 보지 않고 이 그림을 가지고 보면 기본파 성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직류 성분이고 그 다음은 2차 고조파고 3차 고조파 이상은 3차 이상의 고조파는 없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느 게 어느 것보다 더 많다라는 식의 비교를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정연파들은 뭐가 있죠? 파워가 있죠? 그러니까 파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파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본파의 파워가 2차 고조파의 파워보다 한 2배 이상 큰가요? 그림 보면? 네. 뭐 그렇다라고 이렇게 계속 파워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주기 신호는 파워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에너지 비교할 수 없죠. 에너지는 무한대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본파가 2차 고조파보다 많다. 성분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푸리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면 에너지 신호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컨대 30Hz짜리 성분이 70Hz짜리 성분보다 더 많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파워가 아니라 에너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의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파워를 가지고 주기 신호에서 파워를 가지고 비교를 하든 에너지 신호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든 특정 주파수 성분이 다른 주파수 성분보다 많다 적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 나왔는데 이 그림은 어떤 신호를 푸리에 급수 전개한 거냐 하면 이런 신호를 푸리에 급수 전개한 거예요. 이런 신호를 푸리에 급수 전개한 거예요. 써놓고 보니까 되게 허탈하네. 왜 내가 허탈하다고 얘기를 했죠? 푸리에 급수 전개가 물론 이렇게 썼지만 결국은 각각의 고조파 성분들끼리 나눠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신호 자체가 그렇게 표현된 거잖아요. 직류 성분, 기본파,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굳이 쓰면 이 사인 오메가 0t, 코사인 오메가 0t를 사인 오메가 0t 플러스 파이 형태로 쓸 수 있죠. 앞에 뭐 와요, 그러면? 뭐죠? 루트 5? 어떻게 오죠? 루트 5가 와요? 루트 5가 와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자, 여기서 보면
2차 기본 직류 있고요. 오메가 K가 0인 경우에요. 2차 고조파 있어요. K가 2인 경우에요. 그렇죠? 기본파는 사인, 코사인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코사인 2오메가 제로 T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비교하면 뭔가 이런 형태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 내가 이거를 제대로 했냐 이거지. 이건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나보다. 파이 구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응? 루트 5 맞나요? 루트 5 맞나요? 그러니까 이 직류 성분보다는 루트 5만큼 더 많은 거고, 그 다음에 2차 고조파도 개수가 1이니까 2차 고조파보다 루트 5만큼 많은 거네. 그래서 얘를 프리에그룹 전개할 필요 굳이 없어요. 이미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여기 있거든.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직류 성분, 기본파, 2차 고조파 등등의 상대적인 비중을 알고 싶은 건데 이미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형태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런 형태로 표시해 볼게요. 뭐 어렵지 않지.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이렇게 2j 분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를 한 거예요. 2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는 2분의 1 곱하기 2니까 분모 분자 상쇄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2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4분의 파이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 정리를 했더니 A0은 1이고 A1은 1 플러스 2j분의 1이고 A-1은 1 마이너스 2j분의 1이고 A1과 A-1 사이에 켤레복수수 관계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실수 신호 가지고 한 거니까. A2는 이렇게 되고 A-2는 이렇게 되고 또 둘 사이에는 켤레복수수 관계가 성립해요. A1의 크기는 뭡니까? A1의 크기하고 A2의 크기 비교돼요? 얘를 그린 게 바로 이거예요. 물론 이제 이 값을 쓰진 않았는데. 그래서 아까 루트 5배쯤 되네. 그죠? 얘를 그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푸리에그룹 전개한다는 건 아주 실용적으로 얘기하면 각각의 고조파 성분 간의 비중을 비교하기 위해서 직류 성분이 많은지, 기본파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고조파 성분은 얼마나 있는지. 일반적으로 회로 이론 다룰 때는 또는 모타 전자기 전기 전동기 같은 거 또는 발전기 같은 전기 기기 다룰 때에는 고조파 성분을 줄이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푸리에 급수 전개한 것이 많이 참고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 지금 일종의 좌표, 이제 좌표라는 표현이 좌표축이라는 성분이 마음에 안 들면 베이시스 펑션, 파이 K의 조합으로, 여기 다시 있네요. 파이 K의 조합으로 X를 표시하는 방법, 파이 K들이 직교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고 앞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파이 K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구한 AK와 우리가 지금 구한 건 어떤 거죠? 지금 구한 건 어떤 거죠? 파이 K 직교성 같은 걸 이용해서 구했나요? 그냥 구한 거죠.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 요런 예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자, 얘를 테일러 급수 전개해 보시오. 이거 이제 여러분
모든 그 x에 대해서 가능한 건 아닌데, 이때 ak를 k 팩토리얼 분의 k번 미분하고 0 대입한 이렇게 구하면 어떤 특정한 r에 있어서 x의 크기가 r보다 작은 경우에 fx를 이렇게 급수전개할 수 있다라는 거 본 적 있죠? 이게 뭡니까? 바로 테일러 시리즈죠. 그렇죠? 제가 오늘 벌써 그 후리의 급수 얘기하면서 실수로 테일러라는 말이 한 번 나왔는데 내가 이런 일을 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테일러 급수 얘기할 때 후리에로 잘못 발음하거나 후리에 얘기할 때 테일러 얘기가 잘못 튀어나오거나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아, 기억나죠? 그렇죠? 이렇게 테일러 급수 전개 가능한 함수를 해석 함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를 하나 주는 거예요. fx가 1-x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여러분이 이 1-x분의 1을 계속 미분하고 규칙성을 판단해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진 다른 지식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어떤 지식이냐 하면 등비급수 공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 있죠. 그 사실을 떠올리면 왼쪽에 있는 식은 물론 x의 절대값이 1보다 커도 정의 돼요. 왼쪽에 있는 식은 x가 1만 아니면 정의 되죠. 오른쪽에 있는 식은 x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면 정의가 돼요. 어쨌든 주어진 fx를 테일러 급수 형태로 파워 시리즈로 쓸 때는 f가 정의된 모든 x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x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기억하면 1-x분의 1의 테일러 급수 전개가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이런 것일 거다 라고 판단하고 답을 낼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내 질문이 뭐냐면 자, 1 더하기 3은 4입니까? 맞아요? 너무 허탈한가요? 문제가 쉬워서? 2 더하기 2도 4입니까? 그래요? 내가 x 더하기 y는 4인데 x하고 y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해서 뭘 만들 때 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풀이 과정을 정당화하려면 여러분은 어떤 주장을 또 해야 되냐 하면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다. 따라서 어떻게 풀어도 똑같은 답을 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급수, 계수의 유일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논점이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이 논점이. 내가 ak를 그냥 파이k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경우와 그냥 ak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구해내는 경우 둘을 비교할 때 얘들이 같아야 한다면 그 얘기는 테일러 급수 전개라는 문제의 답이 유일해야만 하겠죠. 유일성이 전제가 돼야 돼요. 유일성은 실제로 성립해요. 테일러 급수 전개도 마찬가지고 후리에 급수 전개도 마찬가지고 급수 전개할 수 있는 문제의 답은 유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풀든 제대로만 풀었다면 동일한 결과를 얻는 거죠. 하지만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2 더하기 2나 1 더하기 3이나 다 4라는 거지. 어처구니 없는 예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서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당연함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 당연함의 배후에는 해의 유일성, 유일 존재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를 늘 가정해. 왜냐하면 해가 답이 하나밖에 없는 문제를 지금까지 쭉 풀어왔고 또 그런 문제만 주어졌고 또 그런 문제의 답을 찾기를 강요해 왔으니까. 근데 하여튼 답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되게 많죠. 0 곱하기 x가 0이야. x는 뭡니까? 참 무수히 많죠. 그렇죠? 0 곱하기 x가 1이야. x는 뭡니까? 하나도 없죠. 3 곱하기 x가 1이야. x는 뭡니까? 3분의 1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에도 답이 항상 있는 경우, 하나밖에 없는 경우, 무수히 많은 경우 이렇게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무한급수의 문제죠. 무한급수는 극한의 문제이죠. 극한의 문제는 쉽지 않죠. 유일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예요. 왜 유일해야 하느냐 이거지. 이 문제의 답이 유일하다는 거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그걸 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런 논점이 있다는 건 기억을 하자고요. 논점 얘기를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 해소하지 않을 논점을 대체 왜 얘기하느냐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논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와 모르는 거를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점을 짚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해소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인 거죠. 예. 이제 풀이의 급수.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이제 그냥 다른 방법으로 AK를 구했는데, 우리 그 파이 AK의 포뮬러, 파이 K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AK 구하는 예도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AK를 직교성을 이용해서 볼게요. 이거는 X야, exponential, 이게 뭡니까? 요거를 한 번만 더 이렇게 쓰면 X와 파이 K의 내적을 파이 K의 크기로 나눈 그 표현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써봤어요. X를 파이 K와 내적해 그거는 X를 파이 K의 켤레복소수랑 곱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T라는 것은 바로 파이 K의 크기예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건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주어진 주기 신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그림처럼 생겼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생긴 주기 신호를 풀이의 급 전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잘 모르겠어요. 전개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답을 찾아보죠. 존재성의 문제를 회피하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AK를 구하면, AK는 T분의 1에, 이거, 라지 T만큼 적분하면 되는데, 이 함수의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이 함수의 생김새가 우함수죠. 우함수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플러스 2분의 T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얘는 0에서 적분한 거 2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X만 그런 거지, 요 익스포넨셜 함수는 그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잠시 사고를 칠 뻔했습니다. 어쨌든 이 X의 생김새가 좌우 대칭이니까 우함수니까, 곱해진 것까지 생각하면 적분 대상이 우함수는 아니니까, 아까처럼 하면 사고가 나고요. 벌써 사고를 칠 뻔했습니다. 어쨌든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물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0에서부터 T까지 적분하는 건데 한 주기 동안 적분하는 거를 0에서부터 T까지 적분하는 건데 이 함수의 생김새를 보면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적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T1에서 플러스 T1 사이에서만 1이니까 얘는 바로 T분의 1 마이너스 T1에서 T1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JK 오메가 0t dt를 하면 되는 거죠. 써놓고 보니까 이걸 그냥 다시 쓴 것에 지나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exponential 함수는 부정적분을 우리가 잘 알죠. exponential 함수의 부정적분은 이거예요. 물론 이런 부정적분이 존재하려면 k가 0이 아니어야 해요. 그래서 k가 0인 경우는 따로 풀어요. 더 쉽지. k가 0이면 이 지수함수가 1이니까 k가 0이면 exponential 함수도 1이에요. 그러니까 k가 0인 경우만 따로 풀면 이거예요. 너무 쉽네. x도 1, 마이너스 t1에서 t1 사이에 그 다음에 지수함수도 1이에요. 그래서 적분한 건 2t1, t로 나눈 거니까 t분의 2t1이 a0이고 ak, k가 0이 아닌 ak는 그냥 이 부정적분 이용해서 부정적분에 t1 대입한 거 빼기 마이너스 t1 대입한 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안합니다.
jk 오메가 제로 t분의 1 하고 요 마이너스 사인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t1 대입한 거 먼저 하면 t1 대입한 거 마이너스 t1 대입한 거 먼저 하면 마이너스 t1 대입한 거 요거고 요 함수에 마이너스 t1 대입한 거 이거고 t1 대입한 거 이거고 그래서 부정적분을 이용을 해서 ak를 잘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하고 나서 요 대괄호 안에 있는 걸 보니까 대괄호 안에 있는 거 이거를 2j로 나누면 사인 함수가 되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j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래서 2j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를 곱하면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괄호 안에 있는 게 바로 이렇게 sin k 오메가 제로 t1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k 오메가 제로 t1분의 2 곱하기 sin k 오메가 제로 t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 제로 t가 2파이니까 오메가 제로는 t분의 2파이, t는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 t에다가 2파이를 대입하면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2하고 상쇄돼서 분모 k파이만 남죠. 그래서 이게 ak예요. k가 0인 경우는 따로 이렇게 구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1이 4분의 t 마찬가지 얘기지만 뭐 t가 4t일 때 a들을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 단순 계산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지 않기로 하고 a0이 2분의 1, a1 a-1이 파이분의 1, a3 a-3이 3 마이너스 3파이분의 1 짝수고조파는 다 0이고 홀수고조파만 존재해요. 직류성분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게 공교롭게도 AK들이 전부 실수만 나오네. AK들이 실수 신호라고 하더라도 AK가 실수는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봤죠. 이런 실수 신호 AK 서로 복소수인데 상쇄돼서 사라지죠. A2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수 신호라고 해서 AK가 실수인 건 아니에요. 그냥 실수 신호라면 A-K하고 AK가 이런 관계가만 있다는 거지 AK가 실수인 건 아니에요. 이 경우는 공교롭게도 AK 자체가 실수가 나왔네.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K가 직류 성분일 때 빼고 따지면 K가 짝수일 때만 값이 있어요. 요게 이제 T가 4T1일 때의 그림이에요. 맨 위에 있는 그림. 요것만 봅시다. 그러니까 직류 성분이 제일 많고 기본파 있고 짝수고조파 없고 홀수고조파만 있는데 홀수고조파가 어떻게 돼요? K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본 거를 여기에서도 볼 수 있나요? 여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직류성분 보입니까? 직류성분이 뭡니까? 별게 아니라 평균인 거죠. 자, 직류성분이 뭐예요? 직류성분. 여기서 K 대신에 0 넣으면 직류성분은 그냥 한 주기 동안 X를 적분한 거죠. 그렇죠?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직류성분 보면 뭐 대략 이 정도 보이겠죠. 그렇죠? 자, 1차 고조파 보입니까? 1차 고조파? 1차 고조파 보이면 어떻게 혹시 이런 그림이 보이나요? 이런 그림 보여요? 혹시? 보여요? 보여요? 2차 고조파 보이나요? 3차 고조파 보이나요? 3차 고조파 보인다면 1차 고조파보다 적나요?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연습이 좀 필요해.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보이면 이 그림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뿌리의 급수를 구하고 계수를 하고 나니까 기본파가 직류가 제일 많고 기본파가 이렇게 있고 홀수고조파 성분 하나도 없고 짝수고조파만 있는데 잘못 얘기했네. 짝수고조파 성분 하나도 없고 홀수고조파만 있는데 이 고조파 성분들이 K가 커지면서 즉 고차고조파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게 선명하게 보이죠. 여기서는 선명하게 안 보였습니까? 여기서 선명하게 안 보이는 게 여기서 선명하게 보이는 거는 뿌리의 급수라는 도구를 썼기 때문인 거죠.
이 푸리에 급수라는 도구에 익숙해지면 이제 이렇게 푸리에 급수를 하지 않더라도 이 함수, 시간 영역에서 함수를 보고 대략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기본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어렵지 않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기본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우리가 그 회로를 다루면서 특히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거지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회로를 다루면서 우리가 푸리에 급수를 많이 하는 이유인 거죠. 전기기기 같은 데서는 고적파 성분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 밑에 있는 거는 뭐 별게 아니라 T와 T1 사이의 관계가 달라졌을 때의 이야기예요. 예. 한 가지 얘기만 더 하죠. 요거 K가 1일 때의 값. K가 1이라는 거는 주파수로 보면 뭐죠? 주파수로 보면 오메가 제로인 거죠. 오메가 제로는 T분의 2파이예요. 그렇습니까? K가 2인 경우는 K가 3이라는 건 뭐죠? 주파수로 보면 오메가 제로의 3배 곱해진 거니까 T분의 6파이라는 주파수인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개의 그림에서 T1을 똑같은 T1에 대해서 T를 바꿔서 그리는 거와 똑같은 T에 대해서 T1을 줄여가면서 그리는 거는 실제로 K축에서 보면 똑같지만 오메가 축으로 보면, 즉 K축에서가 아니라 K 오메가 제로 축에 대해서 보면, 즉 주파수라는 축에서 보면 오메가 제로가 T분의 2파이니까 T에 따라, 라지 T에 따라 당연히 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푸리에 급수 이야기할 때 참고가 다시 될 거예요. 지금 한 얘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푸리에 변환으로 넘어갈 때 확인을 하도록 하죠. 자, 이제 푸리에 급수에 관한 이야기 다 했어요. 하지만 찝찝하다고 했죠. 존재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존재한다고 보고 파이K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AK 계수를 구했던 거죠. 요 형식을 기억을 잘 해두세요. 별게 아니라 X와 파이K를 내적한 다음에 파이K의 크기로 나눈 게 AK다. 이렇게 간단하게 AK를 구할 수 있는 건 파이K가 직교하기 때문이고 파이K의 직교성은 지수와 주기 신호들 사이에 주기 신호들끼리 내적을 어떻게 할지를 정의하고 나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유클리드 공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나 여기서 하는 일이나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예, 존재성을 제대로 다루려면 만만치 않아요. 제대로 다루는 대신 또 완전히 상습범 같은데 논점만 짚죠. 논점이 있다는 건 기억을 하자고 했어요. 논점만 짚도록 하죠. 일단 이런 문제를 풀어요. 자, X가 주어진 주기신호입니다. X가 주어진 주기신호예요. X랑 이렇게 생긴 주기신호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주기신호를 비교하는데 앞에서랑은 달리 이거는 유한성이에요.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n에서 플러스 n까지죠. 이렇게 생긴 함수 수없이 많이 있죠. 내가 어떤 CK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함수가 나오겠지. 얘를 내가 FKT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FKT는 당연히 똑같은 주기의 주기신호죠. 그러니까 주어진 주기신호 X와 이렇게 생긴 주기신호, 같은 주기의 주기신호 FK가 있는데 K는 물론 수없이 많죠. FK 중에서 FK라고 말고 FC라고 씁시다. FCK. 내가 CK를 결정할 거니까 CK를 FCKT 중에서 주어진 X랑 제일 가까운 함수가 뭐냐? 라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두 함수 사이에 거리를 재야죠. 그렇죠? 두 함수 사이의 거리를 재요.
질문을 할게요. 이게 x예요. 이게 f예요. 잠깐만요. 이게 f예요. 이게 x고, 이게 f고, 이게 f고, 이제 내가 g라는 함수 새로 만들게. g는 어떻게 생겼냐면 g는 자, g가 x랑 가깝습니까? f가 x랑 가깝습니까? g가 x랑 가까워요? f가 x랑 가까워요? 뺀 다음에 가깝다는 게 뭐죠? 거리가 짧다. 그죠? 그럼 가깝다는 얘기를 하려면 거리를 어떻게 재일지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함수의 거리 재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함수가 x랑 더 가까우냐라는 질문의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함수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distance f and g, f와 g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렇게 빼서 뭐 제곱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냥 제곱을 하나 안 하나 결국은 비교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인데 제곱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할 때 편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어때요? f와 g의 차이의 절대값 중에서 그 구간에서 제일 큰 거.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죠. 걔네가 1번 가지고 할 때랑 2번 가지고 할 때를 비교를 해보면 그림을 뭐 깔끔하게 그린 건 아니지만 1번 가지고 그리면 g가 x랑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2번이라는 자를 가지고 재면 f가 g보다 x랑 더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x랑 가장 가까운 x 함수를 찾는 문제, 또 fck를 찾는 문제의 답은 거리를 먼저 재는 방법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리를 재는 전형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학생이 현명하게 이미 얘기를 했는데 1번이라는 자로 잴 거니까 g가 f보다 g가 x랑 더 가깝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질문은 왜 1번 자를 써야만 되냐 이거야. 나는 피크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내 관심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 피크가 문제가 돼. 피크 값에 따라서 디바이스가 얼마나 뭐 파괴될지 안 될지가 정해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피크 값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거칠게 말해서 1번이 평균이고 2번이 피크라면 어느 게 더 중요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꼭 피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어느 게 더 중요한지는 그야말로 물리적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1번을 쓰는 게 2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최소화하는 문제를 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1번을 선택해요. 2번 대신 1번을 선택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1번이라는 자로 재는 거예요. 1번이라는 자로 재는 거기 때문에 FCK와 X의 거리를 가장 작게 하는 잠깐만.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루트를 씌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엄밀하게 루트를 씌우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루트를 씌운 거나 안 씌운 거나 그걸 가장 작게 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X랑 이렇게 생긴 FK 가운데 제일 X랑 이렇게 생긴 FCK 가운데 제일 가까운 거를 찾으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 제일 처음에 빨간 박스로 그렸던 요 2n을 가장 작게 만드는 CK를 찾는 거예요. 2n을 가장 작게 만든다는 것이 요 FK와 요 X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아까 1번 관점에서 보면 distance X와 FCK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가장 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은 큰 의미 없어요. 제곱한 걸 가장 작게 하나 요 제곱 말입니다. 이제 거리를 그렇게 정의하고 이 문제를 풀면 이 문제 풀이 과정을 여기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AK는 우리가 앞에서 풀이의 전개 할 수 있다, 풀이의 급수전개 할 수 있다고 보고 구한 AK들인 거죠. 그 AK들이랑 일치하는 거예요. 이 AK는 이 모든 K에 대해서 구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한 거예요? 마이너스 n에서 플러스 n까지. 이렇게 해서 FCK 중에서 x랑 가장 가까운 걸 찾고 나서 보니까 그게 우리가 구한 풀이의 급수의 일부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문제는 뭘까요? 이 라지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그게 어디론가 수렴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겠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